어떠십니까? 그 7시간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명확하게 찝진 않았지만 7시간 동안 그 불법적인 어떤 줄기세포 시술이나 좀 관련된 다른 시술을 받았다고 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있나요?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에 관한 그런 시술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의원 시절에 2010년, 11년경에 이제 주로 받으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세월호 당시 참사 당시에는 과연 그런 불법적인 줄기세포 시술까지 받았을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되지 않았고, 당연히 저희가 질의를 던졌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수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뭐 이것은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은 거긴 한데, 저희가 이제 어떤 시술이라고 한다면 뭐 저는 이제 피부과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주기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공식 일정 중에 공식 일정이 없는 날들이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주 5일째 근무를 되게 철저하게 잘 지키셨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일에 꼭 쉬시고, 이제 해외 순방을 가시기 전 이틀은 공식 일정이 늘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 가시기 전에는 저희도 이제 출장을 가게 되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사실 가기 전이 제일 바쁘거든요. 준비할 게 많고. 근데 공식 일정이 없으신 건 뭐 챙겨야 될 게 많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이제 의아했던 건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는 매주 수요일 날 공식 일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세월호 참사가 수요일 날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어떤 시술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님께서도 매주 수요일 날 이제 휴진을 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피부과를 안 다녀도 잘 모르지만 강남의 성형외과가 수요일 날 이제 휴진을 보통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 잠깐만, 이건 지금 약간 굉장히 새로운 팩트거든요.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대통령께서 신기하게 매주 수요일에 일정을 안 잡으셨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무렵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도 수요일마다 휴진을 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새로운 사실을 이큰별 PD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2014년 3월부터, 즉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해죠. 그 해의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신기하게도 대통령은 매주 수요일마다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쉬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죠. 최순실의 성형외과 의사라고 이름 나왔던 김영재 의원도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도 매주 수요일날 휴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둘의 상관관계는 아직 밝히지 못했죠. 근데 상식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겁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하면서 수요일날 쉬는 게 쉽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휴식일과 이 원장의 휴진일이 겹치느냐. 그것도 매주 사이클을 갖게. 그런 얘기를 하셨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4월 16일도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일치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방금 이제 소리가 안 나올 때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좀 더 취재를 해서 추가적인 사실이 나오면 한번 또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정말 신기하죠. 대통령이 주중에, 보통 주중에 안 쉬실 것 같은데 주중에 정기적으로 쉬고 했다는 것도 좀 충격적인데, 또 이게 그렇게 쉰다고 마음먹은 날에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얽혀있는 성형외과 의사는 또 공교롭게 매주 그 주에 휴진 병원 문을 닫고 어디로 갔다는 거죠. 그죠? 황당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김영재 의원이 우리가 아는 그 매선침, 네.
씨를 파묻어가지고 리프팅하는 시술. 네. 그거를 하는 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 번 하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린다. 네,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그걸 했던 의사들이면 한 5시간 정도 5시간 걸리고 정도. 그 다음에 그게 좀 서툴면 7시간까지 걸린대요. 네. 근데 이분은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 시간은 걸리진 않겠죠. 뭐 빠르면 뭐 3-4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김영재 의사에게 저기 했느냐? 왜 내가 저기 했느냐? 그러면 김영재 의원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 교수입니다. 외래 진료의사로 네, 촉탁됐습니다. 진료의사. 근데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팠더니 왜 어떤 결과를 했느냐 했더니 이제 여기에는 사실 중국 그 전 국가주석의 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화적인 것에 따라 외교적인 문제도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김영재를 딱 지정해서 진료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서울대병원의 해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봤더니 지금 보도에서 드러나긴 합니다. 저희 SBS 특별 취재팀이 취재를 한 거지만 산자부에서 김영재 의사가 가족들이 만든 회사 YG코스 메디칼이라는 회사의 실을 개발하는 연구비 목적으로 15억 원이라는 그 연구비를 따내는데 서울대병원의 서창석 원장과 7명의 산부인과 교수, 그 다음에 카톨릭 성모병원의 성형외과 모 교수, 그 다음에 세브란스의 신경외과 모 교수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그 15억이라는 게 어떤 일이냐면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서울대병원의 교수님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연구 실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 하나를 따기 위해서 5대1, 7대1의 경쟁을 뚫고 간신히 이렇게 연구를 따는데 15억이 웬 말이냐. 이 의료 분야에서는 1억짜리 프로젝트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 프로젝트들은. 그런데 15억이라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김영재라는 사실상 이 업계에서는 듣보잡, 이거는 듣보잡 맞습니다. 듣보잡의 그런 회사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대단히 석연치 않죠. 대단히 석연치 않고 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단서를 더 주는데 서창석 원장이 기자회견 장소에서 이건 내가 임상시험을 한 게 아니다. 이미 임상시험을 다 받아놨다. 허가를, 시각처 허가를. 그게 어디냐고 그랬더니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에서 이거를 전혀 알려지지 않은 데서의 시험을 했느냐 봤더니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세브란스가 김영재가 개발한 실이 영스 리프트라는 겁니다. 영스 리프트라는 실을 실제로 임상시험을 했고 그 임상시험을 가지고 식약처 허가를 정식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서창석 원장님을 비롯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가 김영재 원장이 했던 그 실, 봉합실에 대한 연구를 처음으로 했었느냐, 그 이전에 했었느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재 그 의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봉합사실 연구에 처음으로 발을 디딥니다. 또 세브란스에서 이 임상시험을 받게 해서 시각처 허가를 받게 했던 그 교수님은 피부암을 전공을 하죠. 피부암의 대가입니다. 이분도 처음으로 김영재를 통해서 매선침, 리프팅 시술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그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과연 김영재 혼자만의 힘이었겠느냐? 사실 그렇게 보기는 대단히 어렵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 누군가가 매개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 누군가의 매개는 없다라고 양쪽 병원이 현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대병원장이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청해서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지금 그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 그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을 바로 찾아가서 이런 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재 의사의 부인 박채윤 씨입니다. 그래서 박채윤 씨가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뭐 해서 이렇게 해보자 했더니 오케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 보통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딱 찾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해봅시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대부분 없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계속했는데 박철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실제로 지금 기록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미 연구비를 따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뭐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이미
김영재 씨 부인 회사의 인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에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돼 있으니 나라 돈이 다 지 돈이군요. 예, 들어가 있.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여기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대병원장이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청에서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지금 그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 그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을 바로 찾아가서 이런 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재 의사의 부인 박채윤 씨입니다. 그래서 박채윤 씨가 이렇게 뭐 얘기를 했는데 뭐 해서 이렇게 해보자 했더니 오케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 보통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딱 찾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해봅시다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대부분 없는데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계속했는데 박철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실제로 지금 기록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미 연구비를 따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뭐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이미 김영재 씨 부인 회사의 인 와이제이콥스 메디칼에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돼 있으니 나라 돈이 다 지 돈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과연 산자부에서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이제 뭐냐면 공식적으로 서울대병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산자부에서는 왜 그런 결정이 일어났는지 산자부 쪽을 좀 팔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죠? 파볼 필요가. 네. 왜냐면 이게 다 지원을 하려면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 성과라든지 이걸 해서 한 건데 결정되어 있다라고 했다는 건 산자부에 누구하고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 네, 그게 그리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던 나왔던 발언인데 것인 만큼 그리고 또 그 자료 산자부의 그 연구 자료를 보면 그 당시 김영 와이제콥스 메디칼의 매출이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짜리 회사요? 그런데 거기 계획을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이 기업에 잘 지원을 하면 무려 2,400억 정도를 벌을 수 있다는 플랜이 나옵니다. 와, 대동강물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